네, 꽉 닫힌 블라인드 뒤에서 시장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내일의 흐름이 숨어 있죠. 살짝 블라인드를 열면 감춰졌던 힌트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들, 블라인드 속 내일장,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 시작합니다. 블라인드 뷰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합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체크스탁 소재민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블라인드 뷰가 저는 지금까지 블라인드 뷰 언제든지 항상 중요했지만 오늘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선물 동시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략,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 진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오늘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여러분 블라인드 뷰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덕호 대표가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업종 내 강한 모멘텀, 이 종목 주도주 가능성 부각. 자, 주도주 가능성 부각이라는 게 요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과연 무엇일지. 어느 섹터에 있습니까, 김덕호 대표님? 네, 엔터 섹터에 있습니다. 엔터 섹터. 지금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죠. 자, 어떻게 좀 보십니까? 컨텐츠 관련 섹터, 컨텐츠 관련주 같은 경우는 관세의 무풍지대로서 또 시장 조정에서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최근에 이제 상호관세, 만약에 시장이 조정을 준다라고 한다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것에 따라서 시장이 불안감을 느껴서 하락하게 될 텐데, 그랬을 때 컨텐츠 관련주, 뭐 영상이라던가 게임, 그리고 엔터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시장의 자금이 도피처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 컨텐츠 관련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다. 극찬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김덕호 대표님 이 종목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노머스. 그 중에서도 좀 정말 가볍고 핫한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 들어볼까요? 일단 노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11월에 이제 신주 모집으로 이제 상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쵸?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뭐 IPO주들 뭐 다시 한번 기회 오지 않겠느냐, 뭐 더본 코리아 상장 이후에 이제 IPO들 다시 기회가 있을 거다 했는데 웬걸 이제 IPO 시장이 굉장히 시들시들했었고 뭐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뭐 K뱅크도 그랬었고 여러 이슈들이 좀 많이 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노머스에 대한 어떤 기업 가치 대비했을 때 좀 적정 주가가 좀 많이 낮게 형성됐다라는 뭐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저는 이제 이 노머스라는 기업을 꽤 오랫동안 좀 주시를 했어요. 특히 이제 이번 이재명 대통령께서 마찬가지로 한국의 K 컨텐츠 강화를 하겠다는 정책 발의를 준비를 하시면서 내용들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던 엔터주라고 하면은 사실 대형 엔터주들만 기억을 할 수밖에 없죠. 뭐 거의 대부분이 이제 빅4, 그러니까 뭐 하이브라든가 JYP 엔터, 뭐 SM, 뭐 그리고 이제 YG 이렇게 이제 4개 정도를 이제 기억을 많이 하실 텐데, 제가 유독 이 노머스라는 기업이 좀 강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일단 신주 모집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구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주주들이 주가 좀 오르면은 팔고 도망가야지라고 하는 엑시트를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주가 변동이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노머스 같은 경우는 이제 FI, 그러니까 이제 뭐 벤처사들이 이제 투자를 했던 거에 대한 물량들만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사실 이후부터에 대한 물량들은 이제 신규 투자 자금으로 유치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노머스 입장에서는 지금 엔터주가 강화될 때 자본을 미리 땡겨 받았다. 그래서 가장 어두울 때 투자 자금을 또 가장 많이 빠르게 모을 수 있었던 기회가 됐었다라는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저는 오히려 이번에 이제 5월에 오버행 물량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태다 보니까 이제 손바뀜이 나올 것은 거의 다 지나지 않았나. 오히려 지금 주주단에서도 이제 기업 이제 주주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임원들도 계속해서 주주들 지금 다시 지분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봤을 때면은 엔터주 흥에 좀 편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이제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385%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경기 침체 우려감도 굉장히 많았었고, 물가 폭등이 워낙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소비도 위축됐었고, 여기에 이제 어떤 연예 사업이라든가 어떤 대외 활동도 많이 제약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년에 대해서는 좀 기저효과를 좀 크게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외 이제 투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중소형 이제 엔터사들을 중점으로 해서 이 IP를 확보를 하고, 또 이제 앨범 판매와 MD 사업, 그리고 공연 및 콘서트 티켓 판매까지 좀 관리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이 노머스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입장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독보적인 엔터테크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한알령 해제도 좋긴 합니다만은 뭐 앞서 소개한 이 정책 수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만약 이제 단기적으로 좀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6개월 내에 목표를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목표가를 36,000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26,000원 선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머스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소재민 대표가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주진민 대표가 준비한 업종 내 강한 모멘텀 이 종목 주도주 가능성 부각. 아까와 내용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느 섹터에 있습니까? 컨텐츠입니다. 컨텐츠요. 오늘 두 분은 좀 겹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경협 오늘 갖고 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콘텐츠입니다. 자, 두 분의 뭐 그쪽에 대한 뷰가 어느 정도 비슷할 것 같은데 콘텐츠도 좀 좋게 보시나요, 현재 입장에서? 뭐 일단 오징어 게임 3가 기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뭐 말씀은 과연 답변 거기일지 오징어 게임 3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종목 공개해 주시죠. 블라인드 오픈. 야, 아예 다릅니다. 게임을 컨텐츠로 또 이렇게 소화를 해주셨습니다. 이야기 들어볼까요? 자, 원래 컨텐츠 관련주라고 한다면 또 대표적인 한알령 수혜주라고 한다면 원래 예전부터 또 엔터라든지 영상 그리고 게임 이런 쪽이 컨텐츠 관련주로 묶여 있거든요. 자, 게임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상호관세에서 면제가 되는 항목입니다. 게임기 같은 경우는 상호관세, 관세 품목으로 들어가지만 무형 게임 같은 경우는 관세에 자유롭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호관세로 인해서 만약에 시장이 불안감을 느끼고 하락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컨텐츠 관련주들 쪽으로 관세 무풍 지역인 그쪽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에 또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뭐 웹툰 관련주라든지 컨텐츠 관련주들 안에서 순환매가 형성되고 있고 아직 게임 쪽은 좀 그렇다 할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름만 들어도 앞에 카카오가 붙어 있죠. 자, 최근에 카카오 관련주들이 좀 잘 움직인 이유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카카오라는 이 그룹주 자체가 약간 진보 성향일 때의 정권을 잡았을 때 주가가 좀 잘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정권 관련 수혜주로도 좀 묶이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카카오 게임주도 되게 긴 시간 소외받고 있다가 이제서야 좀 고개를 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주도 이번에 6월 20일 날 또 예정된 일정이 존재를 하고요. 퍼블리싱 기업이었는데 이번에 자체 IP들 막 신작 게임들 예정되어 있어서 매출 증가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해당 종목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자리를 좀 체크를 해드리자면 최근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241선 장기 이평선 돌파에 성공을 했거든요. 자, 아직 완벽하게 안착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고 뭐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내일 옵션 만기일도 있고 하다 보니 카카오 그룹주들 좀 밀리면 같이 따라서 살짝 밀리는 모습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16,000원 정도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재차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는 한 16,000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하락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이제 분할 관점으로 접근해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전에 일단 카카오 게임즈가 241선 돌파를 실패하고 밀렸었는데 네. 이번에는 241선 돌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상승이 한 번 더 나온다라고 한다면 전에 밀렸던 자리 한 2만 원 정도 선까지 추가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좀 더 보수적으로 보면 한 19,500원 정도를 단기 목표가로 잡으시고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이지만 19,5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61선 지금 이 종목은 61선 타고 계속 하락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61선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지지부진 우하향 혹은 또 횡보 구간에 다시 들어갈 수 있어서 네. 16,000원 정도까지는 분할 매도 접근하시고 61선 자리인 14,500원 정도 이탈했을 때는 비중을 축소하거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하시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김덕호 대표는 노머스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내일 시장이 요새 좀 어떻게 보세요? 시장 너무 좋잖아요. 근데 마침 내일 이제 딱 그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시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시장의 흐름이 바뀌면 어떡하지?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이 블라인드 뷰에서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전략 좀 어떻게 잡아야 될지 먼저 김덕호 대표님 2,900 시원하게 뚫어낸 코스피거든요. 이게 작년 7월 며칠에 7월 중순쯤에 있었던 2,896포인트를 이후로 처음 뚫어낸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뚫어내고 다음날 옵션 만기일이다. 하지만 시장 외국인들이 사는 흐름은 또 좋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시장이 당연히 이제 긍정적이다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언제까지 이 상태가 유지될 거냐 아마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먼저는 일단 한 달 정도는 충분히 좀 더 상승장에 베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것이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취임을 하시게 된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취임을 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이 말은 지금 이제 앞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이끌어왔던 어떤 외교라든가 어떤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충돌이 생길 수 있는 여지도 있었는데 이걸 이제 우회를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면 돌파가 아니라 이제 새 정부가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시간을 좀 더 달라라는 식으로 좀 네. 지연전이 될 수 있었던 게 긍정적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미국 내 뭐 LA 사태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고 또 미국에서 트럼프는 이제 수출을 또 지향을 하다 보니까 약달러를 지금 지향을 하고 있어요. 근데 파월 입장에서 아직까지 물가가 불안정합니다라는 이유로 이제 물가 금리를 올리고 있다 보니까 예. 이 금리에 대한 영향들,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약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수출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반기 랠리가 곧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이코리아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한 가지도 하반기를 지금 우리가 7월부터 새롭게 포트폴리오가 리밸런싱 되고 어떤 저평가주들이 다시 상승하게 되고 이런 영향들이 나오게 되는데 내일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 관련해서도 좀 이 얘기를 같이 덧들어 말씀드린다면은 네. 뭐 말 그대로 리밸런싱 정도가 될 것이지 그렇게 큰 어떤 낙폭은 예상만큼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사견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긴장하시기보다는 좀 더 내가 어쩔 수 찾아봤던 종목들을 좀 더 눈여겨 보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3년 동안 겪어왔던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괜히 불안해지는 그런 거. 근데 하지만 김덕호 대표는 용기를 잃지 말아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히려 오늘 사실 소재민 대표 만나서 이야기를 더 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항상 이야기 우리 나눴잖아요. 코스닥을 집중해보자라는 이야기도 이 시간에 했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어제 보면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퍼포먼스가 더 좋아요. 요즘. 이런 거 보면 키 맞추기 장세가 좀 들어가는구나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옵션 만기일 이후에 코스피가 조금 어려워지면 오히려 코스닥이 더 아웃퍼폼하는 상황이 나오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 키 맞추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 현상이 당분간은 좀 지속될 거라고 보는 이유가 일단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7월에 고점을 갱신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8월의 낙폭이 아니라 7월에 고점까지 갱신하는 상승세를 보였지만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8월의 낙폭조차도 제대로 회복을 못한 상태예요. 그만큼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하고 여전히 괴리율이 크다는 거고요. 그쵸. 그렇다고 하면 작년에 8월에 낙폭을 회복하는 자리가 코스닥 지수 800포인트 정도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코스닥 725포인트 넘어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고 거기 넘어서면 800선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800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년도 고점을 갱신했지만 코스닥은 아직 8월 낙폭도 회복 못했다. 자, 그래서 코스닥이 800포인트까지 돌파하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위로 850포인트 정도까지 더 크게 열리게 됩니다. 네. 자, 게다가 지금 코스닥이 상승하는 주요 이유가 사실 코스닥의 메인 섹터인 2차 전지라던가 제약바이오 이런 얘들이 움직이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차 전지라던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턴이 돌아와서 움직인다? 그럼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보다 훨씬 더 상승폭이 클 수 있고 종목들도 훨씬 더 돈이 더 잘 돌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코스피가 3,000선 정도 선으로 오고 코스닥도 만약에 850선 이 두 가지의 키가 어느 정도 맞춰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아무래도 지금 상법 개정안이라도 이런 식으로 배당 성향이 강한 종목이라던가 돈 잘 버는 회사들 이런 쪽에 관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둘의 키가 어느 정도 맞춰진 시점부터는 그 다음에 가서는 코스피 쪽의 우량주들이 더 힘을 낼 거고 네. 그 전까지 그러니까 코스피 3,000, 코스닥 850 정도의 키를 맞추기 전까지는 코스닥 쪽을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3,000, 코스닥 기준 그만큼의 코스피가 3,000이 넘었을 때 눈높이가 딱 맞는 코스닥은 현재 850 정도로 보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우량주와 코스피가 강하게 갈 수 있는 흐름 우리가 전망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뭐로 가도 사실 이렇게 쫙 이야기 들으면은 그래서 어느 섹터가 가장 좋을까? 내일을 기점으로 시장은 어디가 가장 올라갈 수 있을까?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김덕호 대표님. 예상하는 섹터, 좀 강세가 예상되는 섹터는 어디라고 보세요? 뭐 전통적으로 투자하던 섹터들이 여전히 저는 강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반도체, 뭐 바이오, 그리고 여기 좀 하나 정도 더 곁들인다면은 뭐 오늘 좀 소개드렸던 엔터나 웹툰 게임, 그러니까 이제 컨텐츠 사업 쪽을 조금 더 주목해볼 필요 있지 않겠나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소재민 대표님은요? 저는 뭐 예전부터 계속 강조를 했지만 솔직히 반도체랑 제가 대북주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정권 수혜주라고 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은 원래 삼성전자가 주가가 지금 코스피 정도였으면 원래 8만 전자 막 이랬단 말이죠. 예. 근데 삼성전자 지금 오름폭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HBM 반도체, 데이터 센터 쪽에만 집중되다 보니 그런 거지. 뭐 결국엔 로봇 산업이나 이런 데 나오다 보면 범용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도 커질 거라 반도체 섹터가 주도할 가능성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대북주 이런 건 정권 수혜주로 움직일 가능성 높고 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가뜩
설명할 수 있긴 한데 2차 전지.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신재생 에너지와 더불어서 로봇이라던가 UAM 이쪽하고 이슈가 겹쳐진다라고 한다면 네. 코스닥 지수 다음 랠리를 주도할 수 있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또 넥스트레이드에서 모나용평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대북주들이 내일은 좀 어떻게 테마성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사실 내일을 올라가면 여기서 계속 올라간다기보단 내일 시초에 반짝하고 좀 무너질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결국 만약에 내 시장이 좋으면 네네네. 오히려 내일 시장이 안 좋으면 대북주가 끝까지 가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시장이 좋으면 시장이 반짝하고 무너질 가능성이 높고 이 상승의 지속성보다는 오늘 상승폭은 결국 반납하고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내일 시초에 뭐 장 안 좋으면 단타로는 괜찮겠지만 뭐 지속성을 가진 투자는 웬만하면 조정 한번 기다렸다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추가 섹터 이야기가 좀 들어봤습니다. 김덕호 대표님 뭐 추가적으로 코멘트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뭐 사실 뭐 우리가 선물 옵션 만기라고 해서 뭐 늘 뭐 내 마니의 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걸 또 살 수 있는 할인 시즌이라고 생각하시면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길게 봤을 때 살 수 있는 종목이 더 싸지는 상황들이 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전략 블라인드는 이제 스킵을 하고 블라인드 뷰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호 대표, 소재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